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이틀 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3일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골에 계신 우리 조모분께서 작고를 하시는 일이 생겨서 이틀 동안 시골 내려가서 상을 치르고 왔었는데요. 상황상 영상도 그렇고 또 카페에 글 올리기도 좀 그래서 이틀 동안은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틀 동안 또 이번 주에 참 많은 또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내려가는 날은 시장이 미 증시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장만 또 특히 코스닥 시장만 화요일 날은 박살을 내버리지는 않나. 또 참 요즘은 재밌는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푸틴 한국 시장 끝났니? 하면서 글 딱 적혀 있고 또 한국 시장 개장했니? 그런 짤도 돌아다니면서 국내 증시 화요일 날 끝난 이후에 또 러시아의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라는 이슈로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나 저는 좋고 긍정적이게 바라봤었는데 참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나라 국장 기간 동안 또 이런 속보가 뜨면서 아시아 어느 국가보다도 또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코스닥이 제일 빠르게 제일 먼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에 참 기가 차서 장중에 참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갖고 노는 건지 아니면 참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투심의 이런 급격한 쏠림의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빠른 대응, 손절도 빠르고 그런 부분이 참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혀서 오늘의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단기간이죠. 거의 10분 동안 마이너스 3.5%를 지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지수가 빠지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잡아 들어가던 종목군들 문자로 매도 문자도 보냈고 매도도 치면서 도대체 왜 찾아봐도 자료가 안 나왔었는데 급락이 일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속보로 뜨기도 하고 트위터 자료들이 막 시장에 노출이 되기도 하면서 시장이 더더욱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셨어야 저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하락 이후 반등의 흐름 속에서 메이저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의 진바닥이 거의 다 왔나 보구나라는 생각도 오늘 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시장 장중에 급락이 있었지만은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 회의로 긴축 이슈 감소 및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에 우크라이나 폭격 이슈로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던 하루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강한 매수세 유입은 차라리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 볼만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코스피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중 한때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나 상해 여타 우리처럼 이렇게 급락했던 이 나라들은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빠진 곳이 우리나라뿐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우리나라가 최고였다. 오늘 사실 지수가 빠질 때 저도 동시에 원자재를 같이 봤었고요.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한다든지 원달러 환율이 막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일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순하게 속보로 봤을 때는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어 라고 오해할 만한
네, 그냥 속보 자체만을 저도 흘려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내용을 다시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이 칠러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가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노이즈가 나왔죠. 우크라이나는 공격한 적이 없다. 근데 칠러는 우리는 공격받고 반격까지 했다 라는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에 이 서방 국가들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온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를 보면 이 구간에 급락이 떨어졌죠. 이 구간에, 사실 이 구간에 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바로 GSE라든지 뭐 풋 종목군들을 바로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인버스를 좀 태우고 미래생명자원을 좀 태웠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어마무시하게 움직여서 이런 종목군들 매매할 때는 정말로 잘 대응을 해야 큰 피해가 없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의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떨어졌을 때 일단은 뭐 시스템 리스크처럼 거의 선물을 매도를 쳤다가 다시 4천억까지 끌어올렸죠. 4천억을 샀던 거를 일순간에 매도를 쳤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들어왔던 거는 네, 시스템 부분에서 시스템이 바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다 사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250억까지 매도됐던 부분을 거의 1000억 가까이 오히려 주워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얘네들의 움직임을 이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다. 메이저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어쩔 때는 뭐 단기 뭐 재료 소멸 혹은 악재 해소 혹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림잡아 짐작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선물에서 그냥 쭉 사줬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뭐 저가에서 쭉 끌어올렸던 선물 장 막판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 정도 하면서 외국인도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일 발표된 FOMC 회의록상 보면 미 증시가 어제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뭐 거의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FOMC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2015년보다 긴축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외한다면 추가적인 매파적인 내용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연준 위원들의 추가적인 발언 속에 빅스텝은 없을 거다라는 친화적인 발언 등이 작용하면서 미 증시는 마이너스권에서 급격하게 반등을 해준 거고, 국내 증시 또한 특히 코스닥 기준 주초 급격하게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하면서 하방을 위협했던 모습이 있었죠. 이때 이제 시장은 진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게, 어제 나왔던 4%대 장대 양복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저점을 깨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제 하락이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분명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에서 아주 공포스러운 위치에서 지수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더더욱 힘든 거고, 그 자리가 이탈이 안 되는 선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제 굉장히 큰 또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죠. 네,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 13%대에서 11%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미국의 CPI라든지 PPI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원인을 만드는 건데, 중국에서 먼저 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다라는 점은 시간 차를 두고 미국 등 선진국 등의 이 지표가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에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긴축발 이슈도 이번에 많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죠. 이 블라드 총재가 뭐 자꾸 빅스텝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러한 네, 행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한 거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0.5% 확률이 93%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43%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대다수의 인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한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빅스텝이 없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악재 요인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마이너스 3.5% 급락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중의 수급 동향 흐름 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터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터져버리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로 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현금은 항상 그냥 뭐 그 돈을 우리가 꼭 주식에 넣어서 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그냥 주머니에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계속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10만 번에 육박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리오프닝 섹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더 빠르게 반등했던 섹터 또한 리오프닝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마스크 오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다음 주에 바이든 연설 전에 미국에서 마스크 오프를 발표한다라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섹터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색조 위주의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선진 뷰티 사이언스 무상증자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화장품 대장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코스맥스, 클리오 대표적으로 색조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눌림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오늘 시장은 특히 이제 코스피가 1조 원 가까운 1조 원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우량주들이 코스닥 대비해서 월등히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지는데, HMM 이따부터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뭐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뽑아놓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빠른 순환매, 빠른 또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종목을 뽑아놓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자, 오랜만에 지수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코스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엊그저께 이날 들어왔던 강력한 선물 매수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주고, 일단은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구간까지 넘어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넘기려면 일단은 2800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이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도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니까 그런 점이 조금은 답답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지금 5일선을 일단은 또 다시 탔죠. 5일선을 5일 2평을 다시 탔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오늘 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짓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삼중바닥 역헤드앤 숄더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에서 버텨줄 수 있는 명목상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5일선이 이제 기울기가 바뀌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 이 기울기가 상방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먼저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최근 바닥권에서 강력한 반등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인데 일단 연기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까지 네, 전부 다 싸잡아서 돌려주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매수를 해 놓고 네, 좀 저는 5장 이런 추세 상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길게 좀 가고 싶었었는데 네, 시장이 좀 이상해서 그냥 매도를 좀 해버렸던 것 같아요. 분할로 쭉 잡아서 넘어갔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컸던 종목 같고요. 오늘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가 굉장히 강한데 위메이드는 다음 주에 네, 이미 진행이 되나 모르겠네. 17일 17, 18일 JP모건 네, 투자 컨퍼런스와 골드만삭스 아마 컨퍼런스가 여전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눌렸을 때 네, 항상 이러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렸을 때 다시금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반등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게임주에서는 2개 정도 혹은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컴투스 홀딩스까지 넓혀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2차전지 에코프로 BM 오늘 장 초반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SK온 4조 투자 유치 이슈가 좀 발판이 돼서 일단 호재로 조금 강하게 올라왔고 저도 오전에 관심을 가졌는데 미처 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돌리는지 체크를 해 보면서 5일선을 탔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5일선과 21선 이평선 이 사이에서 네,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에코프로를 좀 공략을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BM 쪽이 수급이 조금 더 유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두 개 다 동시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화장품 이슈가 좀 시장에 강하게 붙었죠. 자, 먼저 클리오가 아침에 갭을 좀 높게 뜨면서 좀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은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가장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이 자리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이 눌림목을 좀 보면 되겠죠. 뭐 이런 22,000원 혹은 이 하단짜리 가급적이면은 이 자리를 안 깨고 여기서 장중하고 돌려주는 모습이 저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색조의 대장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맥스 색조 관련된 OEM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기복적으로 실적이 튼튼한 종목이죠. 얘도 1000억 가까이 버는데 시장에서 너무 매를 많이 맞았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사실은 이거를 눌림목에서 가격을 정해 드리긴 했는데 다 취소를 해버린 게 너무나 장중에 급락을 심하게 해서 시장이 그래서 매매를 안 했고요. 자, 이러한 돌파 구간 돌파 라인에서 장중 눌림을 이용해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몰의
퍼시픽.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보면은 기관 수급이 어느새 1000억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1000억 가까이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박스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지 정도 체크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HMM은 어제 그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표까지 오르고 그 윗꼬리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꽤 많이 터졌던 종목이고요. 6,2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과거 엄청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즉 아침에 올랐다가 밀린 이후에 재돌파할 때 오늘 들어왔던 수급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들어왔던 이 수급, 이 1000억 가까운 이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바로 도망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수급이 뭐 일정 부분 유지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면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도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금호석유 하나. 금호석유 지금 경영권 분쟁이 터진 종목인데, 지난번 이날 경영권 이슈가 붙으면서 일단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박철환 전 상무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지켜냈고 경영권 분쟁이 터졌고, 그러면은 시간 외에서 1.6%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선, 금일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러한 구간들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시가 구간들에서 충분히 눌림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져요. 일단 경영권 분쟁의 소송 제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러한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외로 오늘은 좀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나오는 거 보자마자 일단 좀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 외로 사서 한 2% 정도 먹고 일단 다 팔고, 그 다음에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제 갭을 뜨게 되면 약간의 이 골든크로스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기 저항선 위로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5,400원대 언저리가 눌림목이 되지 않을까. 이평선이 밀접해 있는 구간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변동성 어마무시했습니다. 먼저 GSE 좀 볼게요. 참 이 종목 상한가 갔다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저께 마이너스 16%로 시작을 해서 다시 거의 이 끝까지 왔는데, 사실 욕심을 내기에는 오늘의 이슈 그리고 해외 증시가 너무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 종목을 오늘 몇 차례 이 안에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장 막판엔 다 매도를 했었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오전에 시가에 들어가서 반등할 때 그냥 짧게 매매를 했었던 거고, 여기 눌릴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뭐 짧게 한 3%, 여기서 순간 마이너스 6%가 떨어져서 뭐 한 3배수 물타가지고 여기도 한 3% 정도 뛰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종가에 매수를 안 한 이유는 일단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이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안에 분쟁이기 때문에 이게 확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날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날 시장에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완벽하게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는 좀 꺼려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선진 뷰티 인사이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뭐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었죠.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화장품 섹터로 엮인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적고 오전에 굉장히 빨리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화장품이 강했기 때문에 돌파로 매매를 좀 했었던 거고, 그래서 돌파 좀 매매를 했었던 거고, 일부 물량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8,400원 오후에 시장 급락할 때 이거는 밀리면 상따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리지는 않아서 추가로 매매는 잡지는 못했던 종목 같네요. 그만큼 오늘 상한가 섹터 내에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을 쭉 펴보면, 제가 과거에 제주 맥주에 대한 언급을 드렸죠. 맥주 쪽에 상한가가 하나 나왔고, TJ 미디어, 네, 태진 미디어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일단 상한가가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리오프닝 섹터는 테마가 맞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터지기는 했으나, 네, 완벽하게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일 갭이 높게 뜨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갭이 이런 구간에서 갭이 떠서 그 다음에 눌리는 게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종목군들 수급 돌리는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현재 뭐 아랫단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역배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도 시장의 주도 테마, 주도 업종은 위드 코로나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하고, 네, 위드 코로나 플러스 시장에서 강했던 수급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장인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좋은 시장인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네, 변동성이 축소될 때 오히려 좋은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했네요. 자,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